지난 2017년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의 투자금 반환 소송이 의정부시가 1,600억 원을 출자사들에게 돌려주기로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긴급 보육 가구를 대상으로 월 1회 선제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경기도가 2년 전부터 추진해온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철거가 99.7% 완료됐습니다. 11,000여 개의 불법 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연천에 야생동물의 치료와 자연으로의 복귀를 돕는 야생동물 응급실이 조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의 파산 이후 사업자와 의정부시 간의 투자금 반환 소송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의정부시가 투자금 중 일부인 1,600억 원을 출자사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건데요. 의정부시는 다음 달 중 추경을 편성해 이 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여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 의정부시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을 때는 그렇다고 만족을 전혀 못할 만한 그런 제안은 아니다. 당초 사업자 측은 지난 2017년 파산 이후 투자금 2,100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약이 중도 해지되면 의정부시가 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실시 협약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정부시는 즉각 항소했지만 승소를 낙관할 수 없던 상황. 2심에서도 패하면 시는 2,100억여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주긴 주되 다는 못 준다. 의정부시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만에 하나 1심에서 그 주라는 것이 정신이라면 주긴 주지만 다 못 준다라고 2심에서는 버텨보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략이 통했을까?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금 반환액을 1,700억여 원으로 낮추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출자사 중 한 곳은 항소심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는 약 150억 원을 놓고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시는 1심 패소 이후 1,200억여 원을 사업자 측에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남은 400억여 원은 현 경전철 사업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2천억 원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은 1995년 민간 투자 사업이 도입된 이후 민간 사업자와 자치단체가 투자금 반환을 놓고 씨름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이 판결을 주목했는데 결국 지자체가 지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전국에 있는 민간 투자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주훈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긴급 보육 가구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도는 거리두기 4단계로 어린이집 전체가 휴원이지만 긴급 보육 가정은 등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가구원 중 1명에 대한 월 1회 선제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 1회 선제 검사를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3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1일 0시 기준 51,9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날에 비해 92명이 떨어진 것이며 16일째 300명 이상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0.4%로 전날보다 5.7%포인트 올랐으며 1,100여 개의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또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6.2%로 역시 전날보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경기도가 2년 전부터 추진해온 하천,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철거가 99.7% 완료됐습니다. 철거된 불법 시설물은 11,693개로 확인됐는데요. 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이 다시 들어설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 달 31일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원선 동두천 연천 구간 연장 사업이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원선 전철 연장 사업은 4,700억 원이 투입돼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20.8km를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철로는 단선으로 연결되며 노반 공사는 향후 복선화에 대비해 복선으로 건립됩니다. 연천구는 경원선 연장에 맞춰 환승객 증가에 대비해 48억 원을 들여 전곡역 주변 광장과 주차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또 전통시장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진흥구역 사업과 지역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됩니다. 경기 북부에 야생동물 응급실이 문을 엽니다.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연천에 문을 열게 돼 기대가 모이는데요. 네, 경기도 동물보호과 이은경 과장을 전화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동물보호과장 이은경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이제 평택에 이어서 연천에도 문을 열게 되는 건데요. 이곳 연천 지역에 센터가 조성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야생동물 구조 민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치로 보면 2010년 764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1957건으로 늘었고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1,500건이 넘습니다. 근데 현재 평택에 있는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남부 지역에 치우쳐져 있어 범위가 넓은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되는 구조 민원을 대응하기에는 거리상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연천에 생김으로 해서 한강, 하구, 임진강 일원에 있는 다양한 철새 도래지와 세계적인 자연생태보호구인 비무장지대가 위치한 경기 북부 지역의 조남, 부산 야생동물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치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네, 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건물 공사가 지난 5월 말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에 문을 연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 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동물병원과 교육을 위한 보전학습장, 그리고 재활치료 중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계류장이 있습니다. 보전학습장 내에는 전시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우선 야생동물병원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김포시 지역 야생동물 치료 재활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포시의 경우 남부 지역에 해당되지만 연천이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북부 관할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전학습장에서는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에게 동물 생명 존중, 생태계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야생동물이 살고 있고 로드킬, 유리창 충돌, 서식지 파괴 등 야생동물이 처한 위협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통해 야생동물과의 공존 가치를 알게 되는 생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구조관리센터 운영과 함께 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도 이제 추진할 방침이란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구조 야생동물 중에는 싹, 독수리, 매 종류 같은 천연기념물도 많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재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들을 치료하고 개체 관리를 위해서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을 받아야 해서 그 부분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민간단체와 함께 천연기념물 동물의 종 보존을 위한 협력사업도 개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 동물보호과 이은경 과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저소득층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이사 지원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요. 대상자에게는 1회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 횟수를 연 10회에서 16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이사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시청 복지정책과나 각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벌집 제거로 소방 인력이 출동하는 일이 급증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벌집 제거로 출동한 건수가 총 1,81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86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인데 폭염 경보가 잇따랐던 지난 일주일엔 하루 평균 126건의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높은 기온에서 번식을 왕성하게 하는 벌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정부시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총 145명이 선발되는데요. 이들의 근무처는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입니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의정부 시민으로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는 선발 가점이 부여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가 2018년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3년간 127건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위반 업무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또 특사경 내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하고 지난 2018년부터 기획수사를 실시해 127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78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 53만여 장을 수거하고 불법 광고 전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관내 공사장에 대한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행위를 수사합니다. 소방공사 착공신고를 한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수사에는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계약하는 행위와 분리발주받은 소방공사업자가 직접 시공을 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최대의 숲 체험 시설인 동두천 놀자숲이 휴장에 들어갑니다. 놀자숲 운영법인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놀자숲 휴장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놀자숲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안전한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해 학부모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도내 학교 학부모나 교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규모는 500명입니다. 모니터단으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 급식 계약 재배 농가 모니터링과 유통 단계 식재료 위생 점검 참관, 학교 급식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배달 특급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이커머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부천 상동시장 등 5개 전통시장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고 온오프라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는 전통시장의 물품을 배달 특급을 통해 주문하고 상인들은 주문을 확인한 뒤 온오프라인 배송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물품을 발송하게 됩니다. 도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배달 특급의 전통시장 장보기 코너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포천과 연천 등 경기도 6개 시군이 10월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이나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선정된 농민은 지역화폐로 매월 5만 원이나 분기별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네, 최근에 불볕더위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벌써 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그야말로 살인 더위나 마찬가지인데요. 공사장과 논밭에서 장시간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바깥에서 활동하실 때는 특히나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이제 가장 뜨거울 때인데요. 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비닐하우스 작업은 꼭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농업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